지난 시간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가 계좌 개설을 하고 첫 주문을 내고 주문이 체결되고 체결된 거래가 1일 정산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절차 이면에 있는 거래 제도를 거래 순서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기자가 소개하는 이 시각 주요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한 대형마트에서 반짝 세일 선착순 판매를 하는 경우 통상 먼저 온 사람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람들 간의 암묵적인 규칙이자 약속으로 통상 누구도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소모적인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며 나아가서 더 이상 그 마트 가기를 꺼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파생상품 시장에서 그와 같이 규칙을 어기는 일이 벌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참여하기를 꺼리게 될 텐데요. 파생상품 시장의 운영 규칙 중 하나인 거래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슈 인사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은 공정성뿐만 아니라 공익성 등의 다양한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래 규칙과 절차를 만들어 이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예 주문을 받지 않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문 입력 전, 그리고 주문 및 거래 체결 시 알아야 할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좌도 개설했고 HTS 프로그램도 설치했으니까 그러면 거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문 입력 전에 알아야 할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거래일을 보면 한국거래소의 공식 휴장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휴장을 합니다. 12월 31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 직전 거래일에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인 경우 주식시장 휴장일과 돈육선물시장의 경우 축산물 도매시장의 과반수가 휴장하는 날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거래 시간 또한 그 제한이 있습니다. 통상 평일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3시 15분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코스피 200 선물은 오후 6시부터 이길 새벽 5시까지 야간에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육 선물의 경우 오전 10시 15분에 거래가 시작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나 옵션 상품은 종목별로 만기가 존재하므로 해당 종목의 최종 거래일 이후에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달러 선물 2012년 10월물의 최종 거래일은 2012년 10월 15일이므로 16일부터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주식 거래에 익숙한 투자자들은 16일 이후 HTS 창에서 자신의 종목이 없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은 최종 거래일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종목을 구분하고 이 종목들은 만기가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종 거래일에는 실물 인수도 절차 등으로 인해 평일과 거래 시간이 다르고 상품별로도 다른데요. 예를 들어 최종 거래일 코스피 200 선물 최근 월물 종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고요. 달러 선물 최근 월물 종목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품별 거래 시간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도 혹은 매수 호가 현황을 나타낸 호가창으로 현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매수 의사 혹은 매도 의사를 집계한 표입니다. 현재 오후 1시 30분이고요. 최종 거래일이 아니니까 오늘 오후 3시 15분까지 코스피 200 선물을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코스피 200 선물 12월물 가장 싼 매도 호가가 251.00포인트에 호가되고 있으니까 이 가격에 10계약 정도를 사려고 합니다. 10계약의 가치는 지수 1포인트당 50만 원이므로 12억 5,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오늘 코스피 200 선물 2012년 12월물을 251.00포인트에 매수한다는 의미는 최종 거래일인 2012년 12월 13일 코스피 200 지수 종가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시점에 251.00포인트에 사는 계약을 현재 시점에서 맺는 것이므로 미래 이행을 서로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을 미리 걸어야 하며 이 계약금을 선물시장에서는 주문 위탁 증거금이라고 부릅니다. 위탁 금액의 15%인 경우 10계약 매수를 위해서는 1억 8,825만 원 이상을 미리 예치하고 있어야 매수 주문을 내서 체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위탁 증거금률은 상이한데 만약 계산된 주문 위탁 증거금이 1,500만 원 이하로 계산되더라도 파생상품 계좌를 최초로 설정한 투자자는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예탁금이 있어야 하고요. 미니금 선물 및 돈육 선물은 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를 기본 예탁금 제도라고 하고요. 개인 투자자가 고위험의 선물 및 옵션 시장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문 위탁 증거금이 예치되었으니까 주문을 넣어볼까요? 매수 화면에서 종목은 코스피 200 선물 12월물, 주문 가격은 251.00포인트, 수량은 10계약을 입력한 후 매수 버튼을 누르면 체결이 됩니다. 여기서 주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 지정가 주문은 투자자가 가격을 지정해서 주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정한 가격보다 불리한 가격에 체결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은 상대 효과가 없는 경우에 상대 효과가 유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매수의 경우 현재 호가창에서 251.00포인트의 주문을 낼 경우에 매도 호가 중 가장 낮은 최우선 매도 호가인 251.00의 수량 197계약 이내인 경우 251.00으로 체결됩니다. 그러나 200계약의 매수 주문을 내면 251.00포인트에 197계약이 체결되고요. 251.00포인트에 3계약이 매수 잔량으로 남아 체결 가능한 매도 주문이 유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로 매수 호가 중 가장 높은 가격에 위치하는 호가를 최우선 매수 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매도 호가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제시하고 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가격,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수의 경우 높은 호가, 매도의 경우 낮은 호가가 우선이고 같은 가격에서는 먼저 주문을 넣은 사람의 호가가 먼저 체결됩니다. 250.90에 10계약 지정가 매수 주문을 내는 경우 250.95포인트 120계약이 모두 체결되고요. 250.90포인트 144계약이 모두 체결된 다음에야 비로소 체결 기회가 옵니다. 시장가 주문은 투자자가 수량만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서 원하는 수량을 가장 빨리 체결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의 호가 간 차이가 크거나
호가별로 잔량이 많지 않은 경우, 즉 시장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불리한 가격으로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가별로 매도 잔량이 많은 경우 251.00의 100계약을 모두 즉시 체결할 수 있으나 호가별로 매도 잔량이 적어 시장 유동성이 낮은 시장의 경우에는 100계약 체결의 평균 매수 단가가 251.12가 되어 매우 불리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는 대량 주문이 어려울까요? 네, 통상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협의 대량 거래 제도를 통해 시장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도 투자자가 단일 가격에 대량 주문을 체결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 종목, 가격, 수량에 대해 서로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증권 혹은 선물사를 통해 거래소에 신청하면 체결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거래소에서 사전에 정한 상품과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최유리 지정가 주문은 시장가 주문처럼 가격을 지정하진 않지만 상대편 호가 중 가장 빠른 체결 순위를 갖는 최우선 호가와 그 다음에 체결된 후 지정가 주문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시장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유리 지정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면 상대편 최우선 호가인 251.00포인트 10계약만 체결되고요. 체결되지 않은 90계약은 251.00에서 90계약이 남아 지정가 주문으로 전환되면서 최우선 매수 호가가 됩니다. 최우선 매수 가격의 지정가 주문과 결과는 같지만 가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지정할 필요가 없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조건부 지정가 주문은 기본적으로 지정가 주문이지만 종가, 단일가, 호가 시간 전까지 체결되지 않은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는 호가를 말합니다. 즉, 장중에는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주문을 유지하면서 장 종료 전까지 계속 미체결 상태인 경우 시장가 주문으로 전환되어 거래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가, 단일가, 호가 시간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거래와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거래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앞에서 본 호가창의 예에서와 같이 거래 시간 중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호가가 접수되면 즉시 거래가 이루어지고 복수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거래를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거래 또는 접속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장이 새로 열릴 때 직전가가 없거나 거래 시간 종료 시에 마지막 종가와 같이 주가 급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일정 시간 동안 호가를 모두 모아서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집중거래 방식을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거래 또는 단일가 거래라고 합니다. 통상 시가의 경우 시장이 열리기 전 60분 동안, 종가의 경우 정규 거래 시간 종료 전 10분간 주문된 호가 수량을 모두 모아 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주문 가격에서 불리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수량이 체결될 수 있는 가격에서 시가나 종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전일의 시장 정보 혹은 장 마감 시점 정보가 호가를 통해 집중되어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최종 거래일 여부 혹은 상품별로 일부 다르지만 통상 정규 거래 시간 종료 전 10분을 종가, 단일가, 호가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거래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문에 몇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요. 먼저 전량 충족 조건은 주문 수량에 대해 전부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를 체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주문 전체를 취소하는 조건이며 다음으로 일부 충족 조건은 접수 시점에서 체결 가능 수량은 체결시키고 미체결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장에서 지정가 251.00포인트에 매수 200계약을 지정가 주문하는 경우 아무 조건이 없으면 251.00포인트에 197계약이 체결되고 251.00포인트에 매수 잔량이 3계약 남게 되지만 전량 충족 조건이 붙으면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취소됩니다. 그런데 만약 일부 충족 조건이 붙으면 251.00포인트에 197계약이 체결되고 미체결된 3계약은 취소됩니다. 자, 이제 주문을 넣어 볼 텐데요. 예를 들어 시장가로 1000계약 매수를 실수로 0을 하나 더 넣은 경우에 시장가로 10,000계약 매수가 되어 사전에 주문 증거금을 요구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주문 증거금 부족으로 주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격기간 투자자라고 불리는 대형기관 투자자들은 사후적으로 증거금을 체크하기 때문에 주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너무 비싸게 많은 수량을 매수하게 되어 손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상품별로 호가가 가능한 수량의 한도를 두고 있는 거죠. 자세한 상품별 호가 한도 수량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실수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시황이 급변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번엔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250.80포인트에 10계약 매수 주문을 냅니다. 30분을 기다렸는데 가격이 상승 추세로 반전해서 본인 주문이 포함된 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식 선물 및 주식 옵션 이외에 대부분 선물 및 옵션 거래의 호가 창에는 매수 매도별로 5개의 호가만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주문에 대해서는 전부 혹은 일부의 수량을 취소하거나 주문의 유형과 가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주문의 종류 또는 가격이 정정되는 경우 그 시점에서 새로이 주문한 것으로 보아 주문의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변경됩니다. 단, 일부 수량에 대한 정정이면 남은 수량은 그대로 호가 순위가 유지되며 수량 정정 시에는 최초 주문한 수량 내에서만 정정이 이루어지며 수량 증가 등의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다수의 가격을 호가하고 있는 경우 공정하게 체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중에 와서 사겠다고 하는 사람의 주문을 먼저 체결시켜 주는 것은 불공정하겠죠? 그럼 선착순으로 먼저 호가를 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거래소에서는 통상 사전에 합리적인 체결 규칙을 미리 정해서 규칙에 따라 호가를 서로 체결시켜주고 있는데요. 체결 규칙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일가 거래와 접속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단일가 거래는 가격 급변을 막고 효율적인 가격을 찾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호가를 모아서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통상 개장 시점인 오전 9시와 종료 시점인 오후 3시 15분에 각각 시가와 종가가 결정됩니다. 일정 시간 투자자의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집중시켜 하나의 체결 가격을 결정하므로 매도와 매수 세력을 감안한 균형 가격을 도출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접속 거래는 호가창에서 여러 시장 참여자가 제시한 호가를 보고 연속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이 맞는 호가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거래가 체결되고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체결 가격이 공표되고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확산이 신속히 이루어져 투자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속 거래의 경우 자신의 호가 제시 이후 체결 가격을 예상하기가 단일가 거래에 비해서 쉽습니다. 접속 거래 시 체결 규칙을 보면 매수축은 비싸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체결 기회가 주어지고 사고자 하는 가격이 같을 경우 시간상 먼저 매수 의도를 보여준 사람이 우선 체결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자 간 경쟁에서 보다 불리한 가격에서라도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우선권을 먼저 부여하고
호가한 가격이 같은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먼저 접수된 호가에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도 측은 싸게 팔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체결 기회가 주어지고 팔고자 하는 가격이 같은 경우 시간상 먼저 매도 의도를 보여준 사람이 먼저 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결 순위 원칙을 정리하면 매수 호가는 가격이 높은 호가가, 매도 호가의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호가가 우선하는 가격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되며 다음으로 가격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우선 체결되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단일가 거래를 하거나 상하한가 등 특수한 경우에 시간 우선의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앞서 살펴본 체결 규칙에 따라 드디어 250.80포인트 10계약 매수에 성공했습니다. 첫 거래를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선물 10계약을 매수하면 미결제 약정으로 10계약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처럼 반대 매매나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결제가 되지 않은 상태의 선물이나 옵션 계약을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즉,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매수하면 삼성전자 주주로서 10주를 보유하게 되지만 삼성전자 선물에서의 미결제 약정 보유는 최종 결제일에 한 계약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 선물 한 계약은 삼성전자 주식 10주에 해당됩니다. 만약 투자자가 자금력에 비해 과도하게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경우 시세가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급변할 때에는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결제 약정은 동일인 기준으로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듯이 선물 및 옵션 시장에서도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가격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통상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 가격 제한 비율이 10%이므로 전일 종가가 252.70인 경우 상한가는 277.95포인트가 되고요. 하한가는 227.45포인트가 됩니다. 보통 HTS 등의 종목별로 상한가, 하한가가 표시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및 옵션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모든 종목이 활발하게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모름지기 시장이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자신의 의도를 주문을 통해 나타내고 서로 거래가 체결되어야 하지만 몇몇 시장에는 주문도 별로 없고 체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의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거래가 부진하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유동성 관리 상품이라고 하며 이를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거래가 부진한 종목은 상장 폐지 전에 일정 기간 상장 폐지를 예고하게 되는데 이 상품들을 상장 폐지 예고 상품이라고 합니다. 시장 조성자란 시장 내 호가량이 부족하여 매수와 매도 측 최우선 호가 간 차이가 큰 경우 의무적으로 매도 및 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증권사 혹은 선물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 시장에 나온 상품이나 유동성 관리 상품의 경우 시장에 호가가 없어서 거래를 못하고 거래가 없어 잠재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더 이상 호가가 시장에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루어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 충분히 주문을 내어서 시장에 호가가 충분하다면 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많은데 굳이 자신이 주문을 내고 싶지는 않은 상황으로 이런 경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조성자가 필요합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전기 회로에서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거래를 잠시 중단시켜 시장 참가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주식시장 주가지수의 급락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선물 및 옵션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현 선물 가격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옵션, 주식 선물, 주식 옵션 등 주식 관련 선물과 옵션의 거래도 같이 중단시킵니다. 또한 주가지수 선물 거래의 약정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중단시키는데 이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며 규정 용어로는 거래의 필요적 중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문 입력 전 주문 및 거래 체결 시 알아야 할 제도와 그 밖에 거래 시 알아두면 좋은 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거래 순서를 떠올리며 실제 거래를 하며 부딪히게 되는 매매 제도 관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래 제도에 대해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절을 최초로 개설한 이후 선물이나 옵션 종목을 거래할 때 사전에 상품별로 거래일과 거래 시간, 최종 거래일 등을 체크해야 하고 최소한 1,500만 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이 있어야 하며 미니금 선물 및 돈육 선물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파생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최초 거래 이후 일일 정산이나 증거금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예탁금 수준은 다음 차시인 청산, 결제제도와 증거금 차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유형에는 지정가 주문, 시장가 주문, 최유리 지정가 주문, 조건부 지정가 주문이 있고 주문 조건에는 전량 충족 조건과 일부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주문 체결 시에는 통상 가격 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 주문이 체결됩니다. 미결제 약정은 반대매매나 인수도 등 결제가 되지 않은 미결제 상태의 계약으로 상품별 한도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제도로 가격 제한 제도, 유동성 관리 상품, 상장 폐지 예고 상품, 시장 조성자, 서킷 브레이커, 즉 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생 상품 거래 시 알아두어야 할 여러 가지 거래 제도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산, 결제 제도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